돈과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입니다. 돈 버는 방법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가 되냐면은 제가 이 돈 버는 방법에 관련되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제가 그러니까 돈 벌려고 지금까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는 원리는 동일하게 지금 저는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돈과 재산에 관련된 이 부분을 갈 때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인생 컨설팅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컨설팅을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인생 컨설팅은 그 첫 번째가 성입니다. 성 문제는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심리 상담 이런 계열적하고 완전 달라요. 이건 컨설팅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감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치인데 이 가치 내에 돈도 들어있고 재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명하다, 그 다음에 명예, 뭐 기타 관계적 가치 이게 들어있는데 요 세 개를 종합해서 하는 게 인생 컨설팅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요 가치에 관련된 특히 돈과 재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꼭 어떤 거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여기 보면 근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본 자산이라고 하는데 근본 자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근본 자산이에요. 자, 이 근본 자산의 30%를 저장해 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30%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내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건드리지 않는 재산입니다. 이거는 최악일 때예요. 최악일 때. 그래서 근본에 관련된 내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넣어놓으면 나 죽을 때까지 안 쓸 수도 있어요. 왜? 내 아이들이 살아가는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냐면 근본 자산만 있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살려다 보니까 유지, 관리. 그래서 유지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유지 자산이 있는데 요거를 30%를 넣는 겁니다. 요건 뭐냐? 수입과 지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고 내가 얼마의 지출.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 정도를 갈 때 내가 한 달에 500을 벌어. 그럼 500을 버는 데서 과연 그러면 근본 자산을 어떻게 가면 요 유지 자산은 내가 지금 현재 나 자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자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생활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영위하고 즐겁게 가든 뭐를 하든 간에 이런 거를 해나갈 수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유동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이거는 언제든 내가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30%의 자산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적금을 들어놓은 거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 생활비를 위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해놓은 것이든 거기서 생활비가 따박따박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로 유지자산입니다. 그거는 근본 자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든 그거는 유지관리용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이제 중요하게 되냐면 바로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인데 이 투자자산을 30%를 놓습니다. 이 투자자산이 뭡니까? 미래의 돈과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용도로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걸 분산 투자를 하냐 뭐하냐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할 일이고 요 투자 자산 요건 미래를 위한 거예요. 요건 현재를 위한 거고 근본 자산은 최악이 됐을 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필수예요. 근데 여기 10%는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본 자산으로 할 때 어디에 긴급하게 소요되는 게 있어요. 요때 예비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예비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예비자산으로 진행하는 걸 10%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내가 근본자산이 얼마고 유지자산이 얼마고 투자자산이 얼마고 예비자산이 얼마인가 이거를 언제 한 번씩 결정을 할 거예요. 대체적으로 연에 한 번이 됐든 2년에 한 번이 됐든 3년에 한 번이 됐든 내 나름대로 다시 돌아보고 재정돈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연 단위로 결산을 하던가 또는 뭐 몇 년 단위로 가던가 아니면 나는 반기 단위로 가야 되겠다. 그럼 반기별로 내 근본 자산에 관련되는 거 유지자산 현재를 이거를 다시 또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내가 어딘가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투자라는 개념은 뭐가 만들었냐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보장한다? 무조건 투자 아니에요. 그래서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투자는 실패하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개인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가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익만 보지 마세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해도 그것 또한 내 책임이에요. 이게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게 투자 자산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가야 되냐면 항상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냐. 내가 뭔가를 투자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어느 걸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느 걸로? 예비자산.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이제 예비자산인데 내가 예비자산이 있으면 이 예비자산으로 그래서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을 예비자산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요거에 관련된 예비자산이 애매해. 그러면은 세 번째 투자자산 중에 내가 요만큼을 이 분산투자 개념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유지자산 두 번째 관련된 유지자산으로 내가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유지자산에서 요거를 넣어놓고도 과연 지금 내가 현재 유지가 과연 될 수 있느냐 이걸 검토를 해서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다만 근본자산은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근본자산까지 건드리면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이거 다 근본자산까지 건드리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는 요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실패하더라도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 즉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것들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은 실패를 하는 이유는 뒤를 안 돌아보고 앞만 봅니다.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손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한 방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지금 계속 자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산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현물로 갖고 있는 거 플러스 부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갖고 있는 것 플러스 부채를 우리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갖고 있는 거 부채인데 갖고 있는 게 100이야. 그러면 부채는 마이너스 100까지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자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갖고 있는 거에다 부채까지 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분산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